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지요. 지난 8월 12일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2024 만해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만해대상은 만해 한용운 선생의 사상과 정신을 기리고 되살리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평화대상, 실천대상, 문예대상 등 3개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에게 주는 상인데요. 원불교 김혜심 원로교무가 만해대상, 실천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는 김혜심 교무는 1995년 아프리카가 매우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고 남아공을 찾았다가 에이즈가 창궐한 현지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고 뿌리 내리기로 결심한 후 현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아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의 블랙마더 원불교 김혜심 원로 교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2024 만해대상 실천대상을 받으셨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제가 영광스럽게 생각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더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송구스럽습니다. 네, 사실 공덕은 많은데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공덕은 네. 적은데 상을 받는 그렇죠. 사람도 있고 네. 우리 원불교 교전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네, 네. 항상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교무님의 겸손한 또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자, 교무님 이번에 또 상을 받은 계기로 해서 오늘 교무님의 교화 이야기 잠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아프리카에 처음 갔을 때가 199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원광대학교 약학대 교수를 하시다가 아프리카에는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그 즈음에 아프리카가 어려운 그 실상들이 많이 좀 보도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아프리카는 너무 먼 곳이고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곳인가 한번 가서 보자.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그렇게 출발을 했던 거예요. 네. 뭐 거창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게 아니고 네. 제가 그때가 나이가 50이니까 상당히 늦은 때죠. 그렇죠. 네. 저 초등학교 때인데 그 1995년에 네. 아프리카 어린이들 참 힘들다. 그런 얘기 학교에서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당시 네. 아프리카에 처음 갔을 때의 상황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공항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갔는데 공항에 내리니까 너무나 멋지고 근사해요. 유럽같이 그렇게 생겨서 내가 잘못 왔나. 아프리카가 어렵다고 그래서 한번 왔는데 이건 아니네 하고 이제 마음을 접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멀리 아프리카까지 갔으니까 한번 두루 살펴보는 일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잘 사는 곳이 다 사람들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그 도시에 화려하고 숲속에 그냥 멋진 빌딩이 막 줄비하고 이런 데는 전부 다 흑인 나라지만은 백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흑인들은 외곽으로 가가지고 기본적인 인프라가 전혀 없는 나무한그루 없는데 그냥 황토먼지만 풀풀 나고 쓰레기가 그냥 막 바람에 그냥 춤추듯이 날아다니고 이런 거를 보게 되고 깜짝 놀랐어요. 예. 이게 흑인 나라인데 어째서 이렇게 백인들이 좋은 데를 다 차지하고 이러나 싶었는데 그 아프리카는 지하자원이 풍부해요. 그래서 뭐 금, 다이아몬드 그 외에 철강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웃 유럽에 이 아프리카를 서로 점령하려고 각축전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남의 나라를 두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 주권을 행사해야 될 흑인들은 그냥 한쪽으로 밀려나고 그런 모습을 진짜 봤어요. 네. 그거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럴 수가 있나.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곳이 이곳 아프리카다 그랬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데가 또 아직도 지구상에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식민 통치를 유럽 사람들로부터
400년 동안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활은 얼마나 열악하고 힘든가를 거기서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흑인 지도자가 저한테 처음 본 저한테 그래요. 자기 자녀들의 그 어린이들 교육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무슨 뭐를 준비를 해갖고 지금 그 사람들을 도우러 간 것은 아니었거든요. 네.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한번 보러 가자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천진난만한 그 아이들은 신발도 안 신고 황토먼지 속에서 그냥 해맑은 웃음을 웃으면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저 아이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줘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싹 트고 이제 거기서 보고 왔는데 계속 제 마음에 그게 숙제가 되더라고요. 네.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지금보다 나은 그거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럼에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다. 이렇게 결심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서 다른 거를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육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역시 미래를 위해서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해야 그 아이들이 어른 되고 지도자가 될 때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관심이 있고 그건 하면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제 풍습이나 언어나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지에 자격 있는 교사들을 채용을 해서 어린아이들 그 문화나 그런 거를 맞게 교육을 시키고 우리 교무님들은 그 선생들을 갖다 슈퍼바이저 하는 역할을 하면은 되겠구나. 우리가 앞서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차츰차츰 관심이 생기게 됐어요. 예. 처음에는 유치원을 세워달라는 게 가장 급선무였군요. 예. 그게 어린아이들 교육을 지원해달라는 그거였어요. 예. 유치원을 지어달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어린아이들 교육 지원을 좀 해달라. 그랬는데 이 어른은 300~400년 식민통치 속에서 자란 성인들은 바꿔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한 3세부터 순수한 그 아이들은 아직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이 아이들이 성장을 잘 해가지고 어른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면은 아프리카가 주권을 회복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제가 관심을 이제 더 갖게 되고 학교 일을 정리하고 나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40일 동안 구석구석을 잘 살펴봤어요. 그렇군요. 네. 30여 년이 흘러서 이제 아프리카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그런 덕분이겠죠. 그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당시 그 가장 시급한 게 의료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교무님께서 그 약학대 교수를 하셔서 열악한 의료 현실도 눈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갔던 남아공은 의료 쪽에서 그렇게 뒤지진 않았어요. 55개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그래도 남아공은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고 또 심장 이식 수술을 남아공에서 세계에서 맨 처음으로 한 곳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남아공의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미국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의사시험 따로 안 보고 바로 의사를 인정을 해줘요. 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들이 의사 활동을 하고 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미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시험을 봐가지고 의사시험에 합격을 해야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남아공은 의료는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어린이 교육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 3년 정도 있었는데 이민국에서 갑자기 출국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저희들 보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나라를 떠나라. 너무나 황당하죠. 저희들은 저기 개발 지역에 땅도 3,000평 사놓고 설계도도 내가지고 지금 시청에다가 건축 허가 신청서를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그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가 무슨 하자가 있게 그렇게 된 게 아닌데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역시 남의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 법을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그냥 후의를 기약하고 그래도 그 나라 법을 지키고 나오자 해가지고 나왔는데 아주 나온 게 아니라 그 옆 나라 또 이디오피아 뭐 케냐 뭐 이런 또 에스와티니 이런 나라를 다 돌아봤어요. 근데 다 자기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교육을 아이들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았는데 마침 에스와티니는 남아공과 인접한 나라라서 가까웠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도 역시 교육부 차관이 저희한테 아이들을 교육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은 자기 자녀들에 대한 교육 문제를 시급하게 인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에스와티니 바로 남아공 옆 나라 거기로 들어갔는데 거기는 해발 1100m 산중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의료기관이나 학교나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된 그런 해발 1100m 산 속에서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평균 수명이 38세였어요. 예.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최빈국 중에 하나고 에이즈 환자가 남자들을 60% 이상이 에이즈 환자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을 에이즈에 걸리지 않게끔 보호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에이즈 쉼터도 만들게 됐어요. 예방교육을 시켜야 되고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의료 이런 것들이 더 시급했어요. 교육도 물론 시급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지게 이제 된 것이 바로 에스와티니 그 전에 스와질랜드라고 하는 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 스와질랜드에서부터 일을 시작하던 도중에 이제 5년 만에 다시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남아공에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네. 남아공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교두보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공의 베이스 캠프는 꼭 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자기들이 이제 모든 문제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해결을 할 테니까 아이들 교육만 시켜달라는 그런 거가 있어서 이제 그냥 해서는 안 되고 대사관을 끼고 3자 역할을 충분히 다 대사관은 대사관대로 역할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은 우리들의 그 체류를 보장하는 비자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어린이 교육 시설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짓고 해가지고 같이 어우러서 그 활동을 하게끔 5년 후에 그게 다시 이루어져서 그 지금 두 군데 나라가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나가라고 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자기네들이 땅도 주고 다 하겠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땅을 안 주니까 어떤 우리 교도부 한 분이 아프리카 땅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제가 땅을 사드릴 테니까 그냥 사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개발지역 땅을 3,000평을 사갖고 우리가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축 허가를 받지를 못했죠. 그랬군요. 오래 걸리니까.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뭐든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체가 되니까 그랬든지 저희도 지금까지도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아프리카는 어려운 곳이에요. 네. 이렇게 남아공에 유치원을 짓고 또 에스와티니에 유치원과 또 에이즈 쉼터를 짓고 그렇게 했죠. 그 일들을 하는데 우리 원불교 교단적으로도 많은 또 지원을 해줬겠죠. 교단뿐만이 아니라 교단에서도 물론 교단에 처음 갔다 온 뒤로 보고를 다 말씀을 드렸더니 긍정적인 그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월 달에 갔다 온 뒤에 7월 달에 다시 2차로 위 스승님들을 모시고 다시 방문을 해서 이제 더 구체적인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오게 됐죠. 그때 스승님 어떤 분과 함께 가셨나요? 정타원 이정은 법사님하고
또 해타원 장경환 목사님하고 다 수도원에 계시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네. 빼임아가지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저기 조효경 교무님하고 그렇게 해서 세 분을 제가 모시고 가서 한 달 동안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확정을 짓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했던 것이죠. 근데 네. 이제 그러기 전에 수아지가 그렇게 남아공에서 쫓겨난 뒤로 그 수아지가 바로 인근 나라였고 또 우리가 대각계 교전에 약품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인연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빨리 서두르는 통에 우리가 거기서 일하면서 다시 5년 후에 남아공을 들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남아공에서는 또 청소년 교화를 활발하게 해서 태권도 또 컴퓨터 사물놀이 이런 거를 다 하고 방과후 공부방 이런 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남아공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도 나오고 그랬어요. 예. 우리 아이들 중에서. 예. 그리고 네. 그리고 당시에 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일부 다처제 또 에이즈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들의 어떤 지위라든지 직업 활동이 상당히 좀 제한이 있어서 여성들을 위한 직업 교육도 하셨다는 점이 참 귀한 것 같아요. 근데 저기 가서 보니까 일부 다처제니까 보통 남편 한 분이 계시면은 부인이 두세 명은 보통 한 집에 살아요. 예.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인이 많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연히 많잖아요. 네. 근데 먹을 것은 없고 이 일부 다처제로 간 그 여자들은 노동력에 불과해요. 근데 남자들은 가난해도 절대 일을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남자들을 그 뭐라 그럴까 권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그 저희가 이제 먹을 물이 없어서 식수 공사를 해야 되고 지하수 개발을 하고 그럴 때 각 집에서 땅 파는 작업은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네. 기술이 아니니까 각 집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공동으로 이 땅 파는 작업은 하자. 그리고 기술적인 거는 기술자를 불러서 하자. 그렇게 했는데 나올 때 보니까 다 할머니들 아줌마들이 애기 얻고 나와갖고 꼬마들하고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남자들 다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남자들은 일을 안 한다고 그래요. 뭐 사냥은 해요?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놀아요. 술만 먹고 왜 옛날에 우리 가난한 살림에도 술 먹고 그냥 그 살림 같은 거 모르쇠 하고 지나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지하수 공사를 해놓고 자기들이 이제 너무 기쁘니까 먹을 물이 없어갖고 병이 많은데 그렇게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을 물을 깨끗한 거를 해주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이제 저 마을 잔치를 벌렸어요. 근데 남자들이 또 다 왔더라고요. 그때는 또 왔나요?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있다 그랬죠. 여기 남자들은 이 물 공사할 때 땅 파는 일도 도움을 안 줬기 때문에 남자들은 물을 먹으면 안 된다. 씻어도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제가 좀 엄포를 놨어요. 그리고 저기 부인들이나 할머니들은 물도 먹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단단히 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이 있으면 남자들이 한두 명씩 서너 명씩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일하는 풍습이 생기게 됐어요. 예. 아이고 가장 중요한 걸 풍습이나 이런 전통이 아주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이해하기가 참 힘든 것들도 많았어요. 예. 저는 그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남자가 이제 권위를 가지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근데 저기 부인들만 거느리는 그 위세만 하지 절대 일하고 그런 거는 딱 그냥 가만히 점잖하게 앉아있는 것이. 그리고 먹을 것 없어도 가서 뭘 보러 오려고 생각도 않고 그러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아프리카에서는. 그리고 그런 정신적인 면에서 더 많이 치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서서히 조금씩 변화가 돼서 오늘날 그 발전을 이루게 된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겠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공동 작업 있다가 나오고 또 저희가
이 사람들이 우선 먹을 거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더라고요. 네. 물론 교육도 필요하지만 교육을 중고등학교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시켜서 놨더니 졸업하고 난 게 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빈둥빈둥 놀아요. 아이고, 우리는 공부만 시켜놓으면 뭔가가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직업훈련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청년들을 직업훈련 시키는데 이제 위탁해가지고 1년, 2년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 정비도 하고, 전기 배관도 하고, 목공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1, 2년 하면은 자격증도 따면서 취업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었는데 이 주부들에게는 정말 배도 고프고 아이들은 많고 일은 많고니까 어깨가 항상 이렇게 그냥 등이 굽어져 가지고 기력 없이 다니는데 그것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네. 이 주부들한테 어떻게 어려운 가난에서부터 극복하게 해줄까. 그렇게 하다 생각한 것이 재봉교육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재봉틀을 20대를 얻어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한테 재봉교육을 다 시키고 옷을 만들어서 시중보다 싸게 해서 팔으면 이익금이 생기잖아요. 네. 이 입금은 전부 이 주부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매월 자기가 일한 만큼. 그랬더니 이제 주부들이 소득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씩씩하게 발걸음도 빨라지고 씩씩하게 와서 또 그 옷 만드는 데 와서 배우고 만들어서 팔고 나중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익금 배당을 받아가고 하니까 이제 주부들이 활기가 있어져 버렸어요. 예. 아니, 남자들은 노는데 이렇게 여자들이 그렇게 일해서 하고. 돈도 벌고 하면은 가정에서 또 네. 여자가 더 이렇게 좀 힘이 있겠어요. 힘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건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은 몰라요. 아하. 여건이 왜 있어야 되고 자기들이 자기 주권을 찾아야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여자들을 그렇게 해놓고 또 청년들을 이렇게 직업훈련을 시켜놓고 취업을 하고 이러고 보니까 남자들을 어떻게 꺼내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남자들을 그렇죠. 일터에서 같이 협력하는 풍토를 길러줘야 마을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것이 협동농장을 했어요. 와. 협동농장을 했더니 25가정이 거기에 조합원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이제 그때는 일을 하러 나와야죠. 그래가지고 땅을 몇백 평씩 전부 했는데 처음에는 잘 일하러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일을 하는데 끌어들일까 한 것이 각자 자기가 받은 땅 앞에다가 큰 간판을 자기 사진을 찍은 거를 거기다 그려놓고 자기 이름을 써서 이건 누가 책임 맡아서 하는 그 영역이다 하는 거를 25가정을 전부 그렇게 크게 했어요. 교무님이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안 나오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보니까 자기네만 풀이 막 무성하게 있고 그 농산물 같은 것이 잘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전체 그 조합원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자각이 생기면서 자기들이 나와서 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뜨거운 한낮에는 안 나와도 새벽에 나오는 사람, 또 저녁 때 시원한 참에 나와서 이러는 사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농산물이 수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농산물을 농림부에서 와서 전부 수매를 해가요. 좋은 것들은. 팔라고. 그렇게 하고 좋지 않은 것들은 다 남잖아요. 그러면 네. 마을 사람들이 다 나눠서 먹고 자기가 생산한 그 분량만큼 돈을 이제 수매한 돈을 그 사람 앞으로 또 다 입금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협동농장이 제대로 굴러가게 돼 있어. 저희는 이제 농업용수를 개발해주고 기초적인 뭐 비료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 대주는 역할을 하고 이 당신들이 해야 된다. 당신들이 못하면은 당신네 가족 중에서 누구라도 나와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한 것이 지금 벌써 한 10년이 이상이 돼가지고 지금은 많이 우리나라 같으면 1년에 한 번 추수하잖아요. 네. 근데 그 아프리카는 햇볕이 좋고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2개월밖에 그냥 우리나라 가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업용수만 충분하니까 2번 수확하기도 하고 3번까지도 수확할 수 있는 그
햇볕이 좋으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생활이 이제 우선 소득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열심히 뭐 몇 시에 나와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네 적당한 시간에 나와서 일하고 나중에 수확한 농산물만 몇 킬로다고 딱 해서 딱딱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수매해 가는 사람이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걸로 해서 소득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더라고요. 예, 예. 우리 청년들도 직업훈련을 시켜서 취업이 되고 하니까 벌써 이제 결혼도 할 나이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3살부터 온 애가 벌써 저희가 30년 가까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나씩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변하고 또 가정이 변하고 동네가 게으른 동네에서 이제 부지런하게 다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뭔가의 소득이 돌아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변화가 네. 되어져서 지금은 이제 오시오 뭐 일합시다 같이 합시다 그렇게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다 잘 근데 그만큼 시간도 걸리고 아직도 더 많이 남았죠.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인지가 빨리 되고 부지런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더우니까 게으른 그 습관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30년 동안에 본 걸로는 많이 환골탈태가 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교무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원불교 초창기에 그 방언공사가 좀 떠올랐습니다. 당시 좀 희망이 없던 시기에 몸으로 노동을 통해서 하면 된다.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신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인과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영육상전 시키고 우리는 신앙하고 수행하고가 같이 수레 두 바퀴로 나와야지 신앙만 하고 그냥 무조건적인 그런 거는 대종사님 근본 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더 환영받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대종사님은 정신대로 그 꼬마 아기에서부터 교육을 시키니까 우리나라의 모범생보다 더 모범생이 되었어요. 네. 그 아이들이. 이 질문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제 의료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일자리도 중요하고 이제 그런데 그 근본 정신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우리 저희가 원불교 여성센터에서 그 재봉 교육 시킬 때 처음 이제 저희는 기술을 빨리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끝나니까 다 치우지도 않고 가위, 대리미 이런 것들도 치우도 않고 그냥 놔두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기술적인 것이 더 급한 게 아니라 정신적인 자세가 더 시급하다 해가지고 보조지 한 장에다가 우리 일상수행의 요법 중에서 5개만 뽑았어요. 어떤 게? 그래가지고 그걸 큰 모조지에다 써가지고 자기네 말로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여성센터에서 아침 일 시작하기 전에 전부 원방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배울 줄 모르는 사람 잘 배우자, 공익심 없는 사람 공익심 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 시작하기 전에 다 똑같이 외워요. 크게. 그리고 일 끝나기 30분 전에 그걸 다 외우고 청소를 다 하고 제자리에다가 그 대림이나 가위나 쓰던 것들 다 제자리에 놓고 이렇게 훈련을 얼마를 시키니까 이제 나중에서 그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선 빨리 해서 어떻게 벗어나보자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정신적인 것이 더 근본으로 확고하게 서야 그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원불교의 그 사상과 또 정신하면 사은사요 사막팔조잖아요. 네, 이러한 대종사님 교법이 아주 정말 아프리카에는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를 저희가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현지인들도 다 이해하고 알아듣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만 말해도 아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휴지를 버리지 말고 줍자고 한 거를 수백 번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다 휴지 줍고 다 태우고 난 다음에 아이들 손 씻고 오라고 그래서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사탕을 2개씩 다 너희 오늘 좋은 일 했으니까 이렇게 준다고 이걸 수백 번을 해서 지금은 깨끗해요. 휴지를 안 버리고 어디 가도 다 우리 월드컵 때 2010년 월드컵 때 그 운동장에 가서 아이들 응원하고 다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우리 애들이 다
거기 버려진 쓰레기를 쓰레기통에다가 주워놓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경찰이 치안을 위해서 지키던 경찰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 흑인 애들이 뭐 쓰레기 줍는 거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벌써 매일매일 학교 파하면 와서 공부하고 태권도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이러면서 교무들한테 배운 그런 것들이 몸에 배했어요. 네. 그래서 어디 갔든지 환영받아요. 네. 직장을 잡고 가서도. 우리 원불교에서 강조하는 게 계속해서 하는 거잖아요. 안 되면 또 그렇죠. 하고 훈련하고. 네, 네. 그게 정말 큰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냈네요. 예. 그것이 아프리카에서 주의가 해보니까 자기들이 알았어. 그리고 자기들의 생활이 계속되고 뭔가 달라지고 좋아지는 것을 보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다 밥 먹고 나면은 다 설거지 깨끗이 청소까지 다 해요. 네. 아프리카가 지금 성장률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교무님이 보실 때도 과거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앞으로도 더 많이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대종사님 교법으로만 훈련을 시켜서 나아가면은 아프리카는 머지않은 장래에 자기네 주권도 찾을 수 있고 자기네 그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마도 마을의 지도자가 된다면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우리 교무님 50세 이후의 일들인데 힘에 부치진 않으셨어요? 저희는 가서 하나씩 이루어내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내는 것이 너무나 보람있고 너무나 행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0년 세월이라는 것이 실감이 안 나요. 네. 그렇게 금방 지나가 버렸어. 아이들 커나가는 모습 보고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 보고 그렇군요. 마을이 조금씩 서서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네. 교무님의 이 교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제가 법인절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 네. 원불교의 존재 이유가 이렇게 재생의세라고 하는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온 몸과 마음을 다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교무님께서 몸소 이렇게 또 보여주셔서 어제 법인절의 감동이 또 오늘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유. 교무님의 이 아프리카 교화 지금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후배 교무님들이 이어서 잘하고 있죠. 네, 저하고 같이 일한 교무님들이 10년 된 교무님도 계시고 20년 된 교무님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금년에도 3월 달에 또 들어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교무님들이 지금 부족해서 다 충분하게 못 가서 그러지 그런 인력적인 것만 잘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55개 나라에서 다 우리를 원하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네. 야.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 보람 있고 행복을 느낄 스스로. 네. 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참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주는 사람은 더 행복한 거예요. 조그만 거를 줬지만 그 사람들이 요긴하게 잘 그거 하고 있는 걸 볼 때는 정말 그 사는 보람이 바로 거기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 현대인들 살아가는 모습 보면 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더 가지지 못해서 네, 그래요. 싸우고 갈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참 불행하게 좀 사는 우리 모습을 보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도 이렇게 행복해하고 또 이렇게 교무님께서 주는 것으로도 더 행복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 또 많은 우리가 깨우칠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이제 또 아프리카에 또 애정을 갖고 계시니까 또 아프리카를 위해서 혹은 또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좀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좀 살아갈 수 있을지 좀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눔을 많은 것이 있다고 크게 나누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그 후원해주는 회원들이 10,000원씩, 5,000원씩
그 정성을 모아가지고 보내준 것들이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원동력이 되고, 종교를 떠나서 불교에서도 뭐 대각사라든지 또 봉서사, 뭐 기림사 이런 데서 스님들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서울 사랑교회에서는 어린이 회원들이 또 우리 후원 회원이 돼가지고 도와주시고, 예. 뭐 이렇게 해서 천주교 뭐 무종교인 할 거 없이 원불교에서 교무가 한다고 원불교인만 돕는 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작은 개미군단처럼 조금씩 정성을 모아준 것들이 오늘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었고, 그 결실이 바로 만회상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교무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진 것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나눌 줄 아는, 그것이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이렇게 확인을 했으니까, 그런 마음들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아니,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거는 큰 행복을 만들어낸다는 거를 우리가 다 남을 도와본 사람들은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또 동참을 하고, 작은 돈이지만 내가 아껴서 또 보내주시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어느 분은 저기 할머니가 폐지를 모아가지고 그 모은 돈으로 15만 원인가를 한번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가슴이 쩌릿했습니다. 할머니가 그 폐지를 모아갖고 할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는다고 하니까 그 뜻있는 일에 당신의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해서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이신가요? 예, 일본인인데.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 멋진 할머니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우리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예. 참 우리가 지금 10,000원이면은 밥 한 끼 먹는데, 사실 이 10,000원이 또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는 또 큰 힘이 될 수 있잖아요. 네, 10,000원 정도 이렇게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모임이라고 하는 단체를 지금 교무님께서 이끌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자, 아마 이 방송을 계기로 나눔을 생각하는 분들이 또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여기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난 12일 만해대상 실천 대상을 받은 아프리카의 블랙마더 김혜심 원로 교무님을 만나봤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